네, 2020년 10월 20일 42주차 진료원장회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신현 원장님 같이 참석하셨고요. 네, 먼저 이신현 원장님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김민철 원장 10월 29일 30일 휴가 하실 때 이신현 원장님 대진이 근무를 해주기로 하셨죠? 예, 예. 그때 이제 근무하실 거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참석하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좀 하고, 빠르게 기존에 있던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동실의 스트레칭 영상 찍은 부분, 그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뭐 아직 편집이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따라할 만큼 정도는 됩니다. 지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영상으로 압축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20분 버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그 영상은, 원장님께서 못 보셨겠지만, 당당 워크숍에서 이제 진행했던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서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겁니다. 약간 변형 시켜가지고. 자, 원장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려면은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보셨다는 거를 남겨주시면 그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보신 원장님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 영상을 그러니까 이 기존 원래 버전을 보신 원장님도 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분은 다 앞에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은 보지도 않을 거 제가 드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보셔야만 계속 보실 수가 있고, 네, 물론 근무를 마치셔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근무하는 동안에 안 보시면 근무를 이제 나중에 그만두셔도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데, 뭔데 사실 뭐 그걸 다 봐야지 지금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자체 제작한 스트레칭 영상이라도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그거를 알려드릴 거고, 환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건데, 답을 못 해드리면 당연히 원장님의 관심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평가를 하겠죠. 네. 그리고 치료 만족도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영상은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15분, 20분 해봤자. 저는 이 스트레칭 영상을 지금 한 30회 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챌린저스 스트레칭 영상 하면서 일주일에 4번씩 진행했고, 4번 이상 진행했고, 그게 벌써 꽤 됐기 때문에, 예. 한 8주 정도 한 것 같아요. 7주? 8주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스트레칭을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었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제가 찍으려고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뻣뻣해가지고. 네. 그거 못하는 거 보여주면은 좀, 안 좋으니까. 근데 계속 하니까 잘 돼가지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했어요.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냥 내가 찍어야겠다. 그래서 찍었고, 잘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만 해보면 뭐 30번 이내로 해도 꾸준히만 하면은 이제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젊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대진 하실 때는 이제 추나도 하실 거고 자보도 할 거고 이렇게 다 보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인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보를 이제 보실 거니까 자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보는 이제 첩약이 초반에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3일분 상비약 처방하고 처음 내원했을 때
바로 3일분이 나가게 되고, 그와 동시에 10일분에 대한 처방이 준비가 들어가게 되어서 딱 일단 한번 오시면 13일분이 무조건 나간다. 한번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11분은 처방은 나가지만 만약에 안 오셨다. 그래도 달였기 때문에 뭐 택배를 가져가시든 그냥 치료 안 받고 가져가시든 무조건 13일분이 청구가 됩니다. 물론 좀 더 늘리자면 처음에 5일분을 주는 방법도 있고 뭐 7일분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일분에 대한 부분들이 한 17,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한 11일차, 12일차 이 정도 되면은 이제 2차 처방이 나가게 되니까 그 전에 2차 처방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증상 체크하셔서 2차 처방에 대한 부분들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취지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자면, 네, 그 한의사 원장님들을 괴롭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거는 좋은 의미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맞춤형 증상으로 봐드려라는 그런 의미로 좋게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하자면 이제 한 번밖에 안 오신 분들은 이제 21분 못 드리게, 11분 며칠분만 이제 드리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동차 진료비를 줄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자면 그 환자분들이 좀 더 맞춤 처방을 해서 이제 나눠 가지고 거기 맞춰 가지고 약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그 맞춤 처방, 그러니까 맞춤 처방을 한다라는 거는 뭐 진찰을 잘 해야 맞춤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지 증상을 초반에 했더라도 어떻게 변했는지, 뭐 사실상 통증이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체크를 해주는지 여부가 당연히 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실제로 그 설문지상 증상이 바뀌면 약이 바뀌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일분이 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쯔무라나 크라시에 같은 약도 추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험약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크라시에나 보험약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한의원의 경영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이지만 그건 약만 놓고 생각했을 때고, 진찰료라든지 내원 횟수라든지 또 이 자보에 대한 부분들은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한의원에서 약을 주는데 우리는 안 준다, 손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오시고 딴 데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근시안적으로 뭐 얼마 손해 본다고 해서 안 드릴 게 아니라 사실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뒤에도, 예, 그 뒤에 상비약을 처방하실 때도 당연히 증상 체크하셔서 처방을 내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얼마큼 잘하는지에 따라서 자보 환자 내원 일수가 완전히 차이가 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 통계로 이제 분석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보 외에도 이제 그 모든 환자분들 통틀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금 증상과 무관하더라도 수술력이라든가 또는 뭐 가족력이라든가 지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받으셔야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있죠. 네. 물론 환자분들은 내 증상과 관계없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된다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안 괜찮죠. 왜냐하면 그 양약들이 부작용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받을 것 같으면은 이제 뒤에 치료 한참 하고 나중에 아 그랬습니까 하고 뒤에 알아가지고 뒤에 달라고 하면 이거는 뭐 스스로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뭐
신경 안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첫날은 못 할 수도 있어요. 뭐 너무 바빠가지고 초기 때는 적어도 둘째 날, 셋째 날 내원 이전에는 그걸 요청하셔서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 원장님이 신경을 쓰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져오라고 하시지 마시고 초창기에 반드시 다 가지고 오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도 되니까 카톡으로 우리 한의원 그 플러스 친구 진주 당당 한의원 카톡으로 사진 보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은 진료하시느라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연히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가지고 오실 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러려면 차트에 써 놓으심과 함께 그 데스크에 전달을 해서 가져올 때까지 체크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이렇게 가로하고 가져오세요 체크하고 가로 해놓으면, 요 표시는 직원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표시죠. 요 표시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해놓는데 놓쳤으면 이제 그건 직원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놔두시면은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습부와 직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부 환자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직구가 이제 1단계, 3단계, 5단계 있는 거 혹시 이신영 원장님 아십니까? 예, 들으셨나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자, 일단 초창기에 직구 부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초창기에 직구에 대한 컴플레인 부분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원에 따르면, 자생안방병원은 직구 포함해서 아예 뜸을 하나도 안 합니다. 간접구도 안 하고. 근데 입원 환자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컴플레인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뜸이라고 하는 게 좀 그래요. 이게 아무리 잘했어도 그냥 뭐 진짜 환자가 잘못해가지고 간접구로 예를 듭시다. 환자가 잘못해서 막 흔들어가지고 죄가 떨어져서 가상을 입었으면 꼭 병원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더 낫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습부를 합니다. 습부를. 자, 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다른 좀 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피를 좀 냅니다. 이렇게 따다다다닥 해서.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래 하면은 일단 좀 멍도 들고 그 다음에 아프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청구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냥 땅 이렇게 해서 땡기면 습부 청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답니다. 자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청구를 위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직구도, 우리가 하는 직구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청구를 위한 경우들이 이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단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 그러면 왜 직구와 습부를 예를 들어서 자생이라 치고 자생이 습부를 그렇게 한다면 난 부항 청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습부를 청구를 하면, 그럼 나는 손해니까 돈을 더 내는데 돈 내만큼 못 받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청구의 어떤 제도에서 벗어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원장님의 상담일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이제 이런 것죠. 이제 타 병원의 진단 기록에 대한 상세한 진찰, 과학 검사와 설명, 엑스레이에 대한 설명. 우리 엑스레이 청구 안 하지만 설명해 주잖아요. 원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그걸로 대체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대놓고 환자분들한테 이건 이렇게 되고 우리는 다른 걸 많이 해주니까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못하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다 하느냐? 우리 스포 제대로 하잖아요. 하면은 네. 그 제대로 하는데 만약에 그것도 본인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거기서 하니까. 그리고 그게 된다라는 거는 심평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직구 다시 돌아와서, 그럼 직구는 그러면은 제가 그 청구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컴플레인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하게 하게 되고, 약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직구는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예.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강한 자극을 하시라고 예, 해놓은 겁니다. 근데 20대 여성분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모델이 왔다,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강도로 쭉 가는 거지만, 예. 그게 아니라 뭐 어르신이라든가 남자분들 중에 뭐 원래 피부가 그렇게 배옥같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죠. 5단계는 이제 좀 뜨겁고, 사실 3단계, 1단계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해서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가 실질적으로 이제 양말 같은 데 쌓여 있어 가지고 보여질 수가 없는 부분, 심지어 맨발로 다녀도 보일까 말까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혈자를 찾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뜨겁다라는 느낌은 일단 아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까지는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100회로 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곳에 3단계를 하면 더 컴플레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100회까지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까지 했는데 1단계까지 할 것 같으면은 1단계로 이제 느낌이 있을까 말까 하다면 괜히 고생 많은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100회는 또 해보면은 또 잘 하세요. 젊은 분들도. 네. 물론 이제 너무 뜨거운 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1단계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1단계로 다시 해달라고 말을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단계를 꽤 많이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3단계로 다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치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료가 한 10회 뭐 안쪽으로 끝났다. 그러면 뭐 본인이 조금밖에 안 온 거니까 1단계로 끝나도 이제 예, 환자분이 더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직구가 이제 1단계에서 끝나버린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30회, 50회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 계속 1단계로 하면은 그러면 이분은 직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나는 뭐 직구 했지만 하나도 안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뭐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다른 데도 그런 적 없었지만 거기는 직구를 엉터리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건수가 생긴다는 거죠. 심평원에서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뭔가 돈을 뺏어갈 건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매뉴얼을 안 만들었어요. 알아서 직구를 단계를 올려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직구를 전혀 안 올리는 경우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제 알아서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룰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손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직구 1단계 15회 넘어가면 예, 직구 3단계 100회로 가는 걸로
세팅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15회, 이게 15회 하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고생이에요. 이게 15회를 세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15회쯤 해왔으면 좋겠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 노고를 줄이기 위해서 10회로 줄이겠습니다. 10회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다가 환자분의 요청으로 뜨거워서 1단계 원하시면 다시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직구 3단계 100회 3회 이상, 3회 하고 그래도 뜨거워서 그러면은 이제 3번까지는 될 수 있으면 참는 걸로 하고, 3번 이상이 원칙.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뜨겁고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다시 1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3단계 100회로 가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100회가 아닌 다른 부위를 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뭐 종고를 계속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 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뇨 환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발이라고 하는 데가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머리도 사실 이렇게 긁으면은 이제 뭐 다 들어가지만은 발은 애초에 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집 같은 게 이제 좀 잘 낫는 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뭐 이게 문제가 많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서 일단 3단계로 가는 걸로. 이제 기본은 100회이고 다른 부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제가 많이 하는 부위들은 이렇게 협척혈, 요추, 경추, 이 부분들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단계 7단계는 사마귀 같은 티눈 같은 이제 피부 질환, 이런 것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요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했던 부분들 반복인데, 다양한 치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있는 이유는 환자분들을 잘 이끌어서 치료의 목표까지, 특히 만성 통증 3개월 이상 치료하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에 주 3회 내원한다고 치면은 거의 36회 정도 내원하시게 되는데, 그 36회 동안 뭐 여러 가지 침법으로 치료에 대한 변화를 줘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바로 증상이 좋아지면 쭉 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좀 미진하다고 한다면 몇 가지를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변화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부항도 그렇고요. 근데 그 변화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환자분들은 좀 지루하다고 느끼게 되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건부항 단계가 있고요. 들으셨죠? 그 다음에 그 살만 운동이 있습니다. 살만 운동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살만 운동은 이제 간호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그 간호 선생님들이 하는데 또 간호 선생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이게 풀베드로 차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살만 운동을 티칭을 이렇게 간호 선생님한테 하라고 하면 좀 힘드시겠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베드 상황을 보고, 지금은 간호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이 있어 보일 정도의 베드 분량이다. 그러면 그럴 때를 이제 기회를 삼아 가지고 살만 운동 0단계, 1단계, 2단계를 밟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그냥 써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환자분들은 새로운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살만 운동 했나 안 했냐 확인해보고, 말 한마디 하지만 완전 새롭죠, 환자분들한테는. 그게 꼭 허리나 골반 질환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복식호흡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과적인 질환에도 살만운동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가실 수 있어야 이게 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운동치료나 이런 거 추나 이런 거 없이도 내원 관리가 될 건데 전혀 변화가 없이 만약에 이제 뭐 그대로 하고 뭐 질문하는 것도 똑같고 대답하는 것도 똑같고 치료도 똑같고 그게 뭐 한두 번이어야죠. 한 2주 3주 계속 똑같고 이러면은 뭐 예, 좋아지면은 괜찮죠. 좋아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좋아지지도 않는데 똑같다. 그러면 저 같아도 안 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청구 조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비싸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들었는데 요즘 지금 환자분들이 다른 곳보다 별로 해주는 게 없는데 더 비싸다. 요 말을 최근에 제가 경희부부 한의원 개원하고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예. 왜냐면은 이제 경희부부 한의원도 비쌌거든요. 2014년 말부터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딴 데보다 쌌는데 바로 환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많았던 이유는 딴 거 없죠. 딴 데보다 싸고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니까.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줬다라는 게 아니고 예. 진료를 더 많이 해주고 상담을 더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살만 운동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하니까 환자분들이 딴 데보다 싼 데 더 오니까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너무 많아져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료비를 이제 올리다가 더 올릴 수가 없을 때까지 지금 최대로 올린 건데 네. 그리고 당당한 한의원 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그냥 제일 높게 했어요. 왜냐면은 운동 서비스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운동 서비스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예요. 운동 서비스는 다시 복귀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의 어떤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서비스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경희부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야죠. 네. 경희부에서도 운동 서비스가 거긴 원래부터 없었는데 거기서는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여기가 해주는 거 없는데 해주는 건 적은데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뭐 다 얘기하는데 약침, 봉침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싸지가 않아요. 우리 엄청 싼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침 봉침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약침이 이제 일반 한의원 같은 거 보면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20,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봉 같은 경우는 엄청 싸고 중성해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약침이랑 조합을 해야 그래야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왜 이거를 안 쓰시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쓰시는 건 쓰시는데 많이 안 쓰시는 부분 안 쓰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면 그 부분들이 예, 환자분들이 훨씬 싸게 약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도 뭐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부담스럽다고 이제 권장을 안 하는 거는 이제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된 내용이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네, 이진 원장님 처음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많이 하셔야 예, 오히려 진료비가 싸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낼 돈은 많아지지만 요거를 하는 순간 다른 한의원보다 우리가 싼 한의원이 된다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다른 데는 약침을 비싸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제초 같은 경우에 특히 하기가 좋죠. 이제 또 아파서 또 왔으니까 저번에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원장님들이 진료 중 오늘까지 오셔고 이제 더 나머지는 집에서 관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마음대로 안 오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럼 그때
한마디 해야죠. 예. 더 안 와도 될 때까지 이제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야지 그게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오는지 되는지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할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뭐 자기 환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재진 때는, 초반에 약심을 좀 더 쓰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초에 대한 제초의 진찰료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당연히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익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쌓아온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다 못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준비된 걸 놔두고 혹시 딴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놔두고 딴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예, 물론 이제 보수교육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여기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도침 같은 경우에 준비해 드릴 수 있지만은, 도침이 그렇게 막 활성화해서 쓰고 있진 않은데 엉뚱하게 동침을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예, 물론 이제 침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도침으로 하는 도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뭐 완전히 이제 여기서 안 하는 뭔가 제3의 것을 뭐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최소 이런 걸 다 마스터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없으시면은 뭐 관계가 없는데, 혹시 있으면, 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여기 없는 거 외에도 제가 뭐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진 않지만 필요할 때는 이제 쓰고 있긴 한데, 그런 거 부분들도 일단 여기 있으니까, 다른 한의원에서 근무할 때는 쓰기 힘든 거니까, 없으니까 못 쓰는 거니까, 뭐 그런 거를 공부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될 건데, 과거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본인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타일이 안 맞아도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내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나는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예, 그런 거를 잘 하고 가신 분도 있고, 뭐 못하고 가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록으로 이제 확인할 건데, 어쨌든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기록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기록이 잘 돼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됐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고,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뭔가 그냥 여기서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른 진료원장들 하는 걸 보고 참관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고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건데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완전 딴 곳에서 딴 세계에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러면 본인 손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의 손해이기도 하고, 그럼 제 손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발견이 되면 평가를 하겠죠,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그 팀워크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신영 원장님 하셔야 되는 부분들, 예, 당당 제가 찍은 영상들도 많이 있고 그걸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못 챙겨줄 수가 있거든요. 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계속. 근데 달라고 하는 거는 다 보고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누군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좀 요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안 받더라도, 예,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네. 그리고 다 안 봤으면 절대로 뭐 말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다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든가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다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당당 자체에서 이제 교육 영상들,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그런 영상들에 대한 부분도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중에 1편 같은 거를 이제 좀 올려드릴 건데 1편만 올려드려요.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2편을 못 봅니다. 예. 그래서 1편을 이제 봤으면 봤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2편을 주실지,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하면. 예. 그러면 얘기를 이제 하시고, 얘기를 했어도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어요. 얘기를 했는데 1편 다 봤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제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안 주고 그러면은 제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못 챙겨주고 있는 거지. 또 계속 달라고 해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자료를 계속 달라고 하시고요. 자료는 무한정이고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원장님들한테 드릴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부터 드리든가 아니면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드리든가. 저도 안 보고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드리지 않아요. 예. 원장님의 시간 소중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별 반응 없으면 저도 안 주고요. 반응이 좋은 분은 많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요한 내용인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료를 그때 줬던 내용인데 그때는 안 보고 나중에 돼가지고 뒷북을 친다. 그러면은 예, 제가 뭐 한 번은 넘어가겠지만 두 번, 세 번 그런다면은 제가 안 주겠죠. 예. 입장을 바꿔 놔도 안 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못 볼 정도로 많이 주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들은 되게 양이 엄청 많은데, 그걸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많이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네. 그때는 이제 쪼개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 쪼개서 양에 압도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원장님들보다 더 많이 본 사람이 바로 김단비 팀장이에요. 네. 1년차 때 원장님 보실 자료들을 거의 다 봤어요. 따로 집에서 몇 시간씩, 매일 몇 시간씩 다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예. 의사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의사라고 한다면, 특히 초창기에는,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고요. 제가,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제 단점입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 예. 그 영상에 그거 텔레그램 예. 말씀이시죠?
텔레그램 아니에요. 네. 당당에서 자체로 만든 이제 웹하드가 있는데 네. 웹하드 아이디랑 이제 접속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구글 하드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디디하드. 아, 네. 네, 디디하드 그 다 들이시고 그게 엄청 많아요. 양이. 그거 엄청 많아가지고 좀 양이 압도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신규 그거부터 보시고 신규 직원 교육 영상 있으니까 그거부터 보시고 일단은 다 들이시죠. 그냥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있을 테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한 세 가지인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노트 이제 보시고요. 에버노트에 보시고 원장님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내가 아는 내용을 쓸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내가 아는 걸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 나한테 도움 안 되는데. 예. 내가 몰랐던 거 쓰시고 또는 불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확실하게 몰랐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쓰면은 도움이 되니까 뭐든지 쓰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예. 원장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하셔서 쓰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써놓은 거를 모으면 다른 새로운 원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쓰는 방법은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오늘을 1일차로 해가지고 쓰십시오. 1일차 해서 그 전에 제가 면접 관련된 거 말고 그 치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으면 거기 이제 쭉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부터 진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넘어가지고 예, 다른 질문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하시고 또 뭐 없습니까? 예,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2010년 10월 20일 42주차 진료원장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